휠체어의 사랑. 휠체어의 사랑 세 번째 얘기입니다. 가족 간의 대립이 깊어질수록 영경은 괴로웠다. 밤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그녀 인생을 빼앗고 있는 게 아닐까? 어느 날 그는 미진을 불러 앉혀놓고 차갑게 말했다. 미진 씨, 이제 그만합시다. 뭐라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동정일 뿐이에요. 당신 가족도 반대하고 우리 집도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둘 다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는 일부러 차가운 말투를 골랐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지켜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미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심이 번쩍였다. 영경 씨, 제가 왜 이 병실에 처음 왔는지 아세요? 동정이라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났겠죠. 하지만 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 곁을 지키고 싶어요. 사랑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영경의 내면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가족들의 반대,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 그는 밤마다 휠체어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짐이 될까? 영경이 차갑게 밀어내던 그날 이후에도 미진은 병실을 빠짐없이 찾았다. 간호사 동료들은 혀를 찾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경 씨, 당신이 아무리 저를 밀어내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의 주인은 이미 영경 씨니까요. 영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땅처럼 단단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혹시 내가 그녀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다. 미진은 영경 곁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근무를 마친 뒤에도 재활치료 방법을 따로 배우고 영경이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매일같이 연습을 도왔다. 때로는 유치하게 노래를 불러주며 웃음을 끌어냈고 때로는 진지하게 장래 이야기를 꺼냈다. 영경 씨, 우리가 같이 살면 저는 낮에는 병원 다니고 당신은 글을 쓰면 어때요? 손가락이 아직 불편해도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내가 글을 쓴다고? 네, 당신이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야죠. 영경은 처음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녀 옆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같이 걸어갈 수 있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환자와 간호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은 희망을 잃었던 청년,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 다시 세상을 열어준 여인. 그들은 서로의 빈틈을 채우며 조금씩 함께할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퇴원 이후의 현실. 영경은 긴 병원 생활 끝에 결국 퇴원을 맞이했다. 하반신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재활 덕분에 휠체어 생활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나 병실의 하얀 벽과 간호사들의 손길 속에 있던 때와 달리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은 한층 더 무거웠다. 좁은 방과 휑한 마당, 그리고 한숨 섞인 가족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미진은 달랐다. 퇴근 후면 곧장 영경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밥을 차려주고 그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병원에 귀여운 아이 환자가 왔는데요. 영경 씨, 내일은 하늘이 맑대요. 마당에 나가서 바람 좀 쐬요. 그녀의 방문은 영경의 하루의 작은 빛이었다. 미진의 부모의 반대. 그러나 이 사실이 미진의 부모 귀에 들어가자 상황은 급변했다. 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환자 집에 다닌다며? 그만둬.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미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영경 씨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오히려 불을 지핀 셈이었다. 그날 저녁 미진이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방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내가 병원에도 못 나가게 할 거다. 좁은 방 안 미진은 문틈에 대고 소리쳤다. 어머니,
저를 가둔다고 제 마음까지 묶을 수는 없어요. 전 이미 선택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고집스러운 침묵뿐이었다. 영경의 불안. 그 소식을 들은 영경은 마음이 무너졌다. 휠체어 위에서 그는 밤마다 괴로워하며 속삭였다. 나 때문에 그녀가 부모님과 갈라서는구나. 내가 무슨 권리로 그녀를 옆에 두겠다고 고집하나. 차라리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그의 내면은 또다시 무너져갔다. 그러나 동시에 미진이 그 어떤 벽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을 찾아올 것 같은 희미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살아나고 있었다. 미진의 결심. 미진은 방 안에 갇힌 채로 열흘 동안 곡기를 끊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듯한 영경의 맑고 깊은 목소리, 그 진솔하고 따뜻한 얼굴이 그녀를 다시 살게 했다. 사람들은 왜 하필 장애인이냐고 묻는다. 고생길이 훤하다면서 돌아서라고 한다. 하지만 나도 모른다. 왜인지 이유는 없다. 그냥 운명이다. 내 인생에 찾아온 사랑은 영경 씨뿐이다. 위장과 결단. 열흘째 되던 날 미진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엄마 배고파요. 이제 밥 먹을래요. 식탁 앞에 앉은 미진은 천천히 밥을 씹으며 스스로에게 마지막 다짐을 속삭였다. 오늘이다. 오늘 나는 내 운명을 향해 간다. 밥을 마친 뒤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머리 좀 하고 싶어요. 미장원 가서 마음도 정리할래요. 부모는 드디어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다녀와라. 탈출. 미진은 방으로 돌아가며 문을 닫자마자 슬리퍼를 꺼내 신고 속바지에 통장을 깊숙이 밀어넣었다. 심장이 쿵쿵 울려댔다. 가야 해.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간다. 문을 나선 그녀는 곧장 길가로 나가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았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두려움보다 더 큰 건 해방감, 그리고 곧 영경을 만난다는 설레임이었다. 영경과의 재회. 영경의 집 대문 앞에 택시가 멈추자 미진은 숨을 몰아쉬며 내려섰다. 낯익은 마당, 낮은 기와 지붕, 그리고 창가에 비친 영경의 실루엣. 그는 아직 그녀가 올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영경 씨.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든 영경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이 커지고 곧 눈물이 고였다. 미진 씨? 어떻게? 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그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 왔어요. 이제 어디도 안 갈 거예요. 영경 씨 곁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 순간 영경의 굳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운명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다. 갈등과 결심. 미진은 알고 있었다. 부모가 금방이라도 영경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녀의 고집과 집을 나온 결단은 이미 소문처럼 번져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입은 그리 오래 잠잠하지 않았다. 영경의 부모와 누나들은 미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가씨, 이제 돌아가요. 당신 인생을 우리 영경이 때문에 망칠 순 없잖아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반신이 마비된 아들을 돌보며 겪은 세월의 무게, 그리고 한 젊은 여자의 삶을 짓누르게 할 수 없다는 양심. 그러나 미진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제가 원하는 건 영경 씨예요. 그게 제 운명이에요. 그 단호함에 차마 더 말릴 수 없었다. 새로운 선택 청주. 미진은 영경 곁에서 밤낮으로 속삭였다. 여긴 안 돼요. 우리 청주로 가요. 우리 둘 다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요. 영경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내 인생만 힘들게 만들 텐데. 하지만 미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영경 씨, 세상이 뭐라 해도 가족들이 뭐라 해도 우린 살아야 해요.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난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나를 선택해줘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영경은 오래 잊고 있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과 남자로서의 용기를 되찾았다.
무모하고 용감한 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심했다. 불 꺼진 집안에서 조심스레 옷가방 몇 개를 꾸리고 문 밖으로 나섰다. 여름밤의 공기는 후끈했고 어둠은 두려움보다 자유로움에 가까웠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영경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미지는 그 손잡이를 꼭 붙잡고 밀었다. 누군가 뒤쫓아올까, 언제 들킬까 긴장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영경 씨 무섭죠? 응, 무섭다. 하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 그 짧은 대답에 미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모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용감했다. 그들의 발길은 청주를 향했다. 서로를 붙잡은 채 세상과 맞서기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휠체어의 사랑 세 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얘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